여러분,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견과류 한 줌씩 드시고 계신가요? 특히 70대 이상의 어르신이시라면 지금 당장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그 견과류가 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로 알아야 할 견과류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의 한 어르신께서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죠. 매일 아침 호두, 아몬드, 캐슈넛을 한 줌씩 드셨고 이것이 자신의 건강 비결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 후 그분은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의사들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8개월 전만 해도 신장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악화될 수 있었을까요? 원인은 바로 견과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견과류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70세 이상의 노화된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견과류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E, 미네랄이 풍부하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며 항산화 효과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그렇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일을 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신장의 역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20대의 60에서 70% 정도만 기능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서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장은 예비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도 혈액 검사 수치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견과류의 어떤 성분이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는 인입니다. 견과류에는 인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캐슈넛, 피스타치오에 많이 함유되어 있죠. 젊고 건강한 신장은 과도한 인을 쉽게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신장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이 체내에 축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액 속 인 수치가 높아지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침착됩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혈관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 석회화되면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장 자체도 손상된다는 점입니다. 높은 인 수치는 신장 조직을 섬유화시키고 이미 약해진 신장을 더욱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인 배출이 더 어려워지고 인이 쌓이면 신장이 더 망가지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칼륨입니다. 견과류는 칼륨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특히 아몬드, 피스타치오, 해바라기 씨에 칼륨이 풍부합니다. 정상적인 신장을 가진 사람에게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좋은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칼륨은 반드시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하는데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고칼륨 혈증이 무서운 이유는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심장 근육의 전기적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고령 환자 중 상당수가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부정맥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옥살산입니다. 모든 견과류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아몬드와 캐슈넛에 옥살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분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변이 농축되고 옥살산 결정이 쉽게 형성됩니다. 이 결정들이 뭉쳐서 신장 결석이 되는 것이죠.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장 결석은 젊은 사람들과 달리 매우 위험합니다. 통증도 심하지만 결석이 요로를 막으면 신장에 소변이 고이게 되고 이것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령에서 발생하는 신우신염은 폐혈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단백질입니다.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좋은 공급원이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성되는데 이것을 배출하는 것도 신장의 역할입니다. 이미 기능이 저하된 신장에 과도한 단백질이 공급되면 신장은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마치 늙은 엔진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버틸 수 있어도 계속되면 엔진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부담은 신장 조직의 손상을 가속화시키고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검진에서 왜 아무 말도 없었을까요? 제 신장 수치는 정상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서 측정하는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는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서 신장이 완전히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신장은 약 2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역과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손상되어도 나머지 네프론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혈액 검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들은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크레아티닌 생성량 자체가 적습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니까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도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근감소성 가성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신장 기능을 알려면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크레아티닌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 성별, 체중 등을 함께 고려하여 실제 신장의 역과 능력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이 검사를 해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 이하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상은 견과류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양과 종류의 조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적절한 양을 훨씬 초과해서 드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하루 한 줌이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손 가득 집어 드십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손 크기가 다르고 한 줌의 기준도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호두 5알 정도를 한 줌이라고 생각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 작은 아몬드를 20알 이상 드시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신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호두 몇 알, 점심 후에 아몬드,
저녁에 캐슈넛, 그리고 간식으로 잣이나 땅콩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조금씩 드시다 보면 총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개별적으로는 적은 양 같아도 합치면 하루 100g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들은 70세 이상,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인 분들에게는 견과류 섭취를 하루 15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15g이 얼마나 되냐고요? 아몬드로 치면 약 10알 정도입니다. 호두는 두세 개 반쪽 정도죠.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입니다. 그리고 종류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견과류가 똑같이 위험한 것은 아니니까요. 인과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100g당 인이 약 500mg, 칼륨이 70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옥살산 함량도 높아서 신장 결석의 위험도 큽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피스타치오도 조심해야 합니다. 칼륨 함량이 100g당 1000mg이 넘어서 견과류 중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맛있어서 자꾸 손이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개 먹다 보면 어느새 한 봉지를 다 먹게 되는데 이것은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캐슈넛은 인 함량이 높고 옥살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노인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신장 건강을 생각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 씨와 호박 씨도 칼륨과 인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씨는 100g당 인이 600mg 이상 들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견과류는 무엇일까요? 마카다미아는 견과류 중에서 인과 칼륨 함량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잣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서 많이 먹기는 어렵죠. 호두는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과 칼륨이 아몬드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안전한 견과류라도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먹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신장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일반 건강검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신장 기능을 정밀하게 평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지, 혈액이 섞여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기 신장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전해질 수치도 함께 봐야 합니다. 칼륨, 인,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칼륨이 5mg 당량 이상이거나 인이 4.5mg 이상이면 견과류 섭취를 즉시 줄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견과류를 많이 먹고 있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니면 서서히 줄여나가야 할까요? 의사들은 점진적인 감소를 권장합니다. 갑자기 식습관을 바꾸면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재 먹고 있는 양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일주일 동안 먹는 견과류를 모두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40g을 먹고 있었다면 먼저 20g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2주일 정도 이 양을 유지하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다시 절반으로 줄여서 10g 정도로 만듭니다. 이 정도면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견과류의 영양학적 이점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먹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나눠서 먹는 것보다는 한 번에 먹는 것이 낫습니다. 신장이 한꺼번에 처리할 양을 조절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침보다는 점심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낮 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서 신장이 역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하루 총 물 섭취량도 늘려야 하는데 심장이나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하루 1500ml 이상은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신부전이 진행된 분들은 수분 섭취량도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물을 배출하지 못해서 몸이 붓고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견과류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견과류를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드셨을 텐데 이것을 줄이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견과류의 장점인 불포화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단, 생선도 인과 칼륨이 들어있으니 적당량을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비타민 E는 아보카도나 올리브유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도 칼륨이 많긴 하지만 견과류보다는 적습니다. 하루 4분의 1개 정도면 적당합니다. 단백질은 계란이나 두부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하루 1개, 두부는 100g 정도가 좋습니다. 이것들은 견과류보다 인과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은 채소와 과일에서 얻으세요. 다만 채소와 과일도 칼륨이 많은 것들이 있으니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시금치 같은 것들은 칼륨이 높으니 주의하고 대신 사과, 배, 포도, 오이, 배추 같은 것들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견과류의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모든 70세 이상 어르신이 견과류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고 혈중 전해질 수치도 정상이며 신장 관련 질환이 없다면 소량의 견과류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견과류를 매우 조심하거나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첫째,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것은 만성 콩팥병 3단계에 해당하는데 2단계부터는 인과 칼륨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뇨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뇨병은 신장 손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당뇨병이 오래되면 당뇨병성 신증이 생기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결국 투석이 필요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고혈압도 신장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고 이것이 누적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140/90 이상으로 유지된다면 견과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신장 결석에 병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한번 신장 결석이 생긴 분들은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칼슘 옥살산 결석이었다면 아몬드나 캐슈넛 같은 옥살산이 많은 견과류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다섯째, 통풍이 있는 경우입니다. 견과류 중 일부는 퓨린 함량이 높아서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통풍 환자는 요산이 높은데 이것이 신장에 침착되면 신장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여섯째, 이미 신장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장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약을 먹고 있다면 식이 조절도 함께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약만 먹고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병은 계속 진행됩니다. 일곱째, 최근에 급성 질환을 앓았던 경우입니다. 폐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급성 질환은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회복기에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가 특히 중요합니다. 여덟째, 부종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 증상이 있다면 이것은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염분과 함께 칼륨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아홉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백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열째, 가족 중에 신장 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일부 신장 질환은 유전적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투석을 받거나 신장 이식을 받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신장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견과류 섭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장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일반 건강검진이 아니라 신장 전문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별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나요? 견과류 좀 먹는다고 정말 그렇게 위험한가요? 여기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신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신장 기능의 70% 이상이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나 입맛 없음 같은 증상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변량이 줄거나 색깔이 변해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면 이미 말기 신부전으로 진단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78세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시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셨으며 건강 보조 식품도 꾸준히 드셨습니다. 특히 견과류를 좋아하셔서 하루에 3번씩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호두와 아몬드를 갈아서 두유에 타 마셨고 점심 후에는 캐슈넛과 피스타치오를 간식으로 드셨으며 저녁에는 잣죽을 끓여 드셨습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머리카락에 윤기가 났으며 기력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고 밤에는 누우면 숨이 막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도 심하게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심장내과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도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신장이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15 미만, 말기 신부전이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빠질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의사는 실은 오랫동안 천천히 진행되어 왔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다가 견과류 과다 섭취를 지적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인수치가 매우 높았고 칼륨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과도한 양의 견과류를 섭취하면서 이미 약해진 신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한 번 투석을 받으면 4시간이 걸립니다. 투석 후에는 기력이 떨어져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즐기던 산책도, 친구들과의 모임도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식사도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물도 하루 500ml밖에 마실 수 없습니다. 과일, 채소, 단백질 모두 제한됩니다. 당연히 견과류는 완전히 금지입니다. 그분은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견과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후회하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70세가 넘어서 견과류 섭취량을 조절했더라면, 정기적으로 신장 검사를 받았더라면 조기에 발견해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런 불행을 피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석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식이 조절입니다. 신장내과에서는 신장병 식단이라는 것을 교육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견과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양소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하루 체중 킬로그램당 0.6g 정도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36g 정도의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매우 적은 양입니다. 계란 하나에 약 6g, 두부 100g에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요. 인 섭취는 하루 800mg 이하로 제한합니다. 유제품, 견과류,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에도 인산염이 많이 들어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은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합니다. 바나나, 토마토, 오렌지, 시금치, 감자 같은 고칼륨 식품을 피하고 칼륨이 낮은 채소와 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소를 조리할 때는 물에 담갔다가 삶아서 칼륨을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염분 섭취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5g 이하, 가능하면 3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뿐만 아니라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도 제한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는 신장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초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되지만 신부전이 진행되면 수분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약물 치료도 중요합니다. 혈압을 조절하는 약, 특히 ACE 억제제나 ARB 같은 약물은 신장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혈당 조절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당화혈색소를 7%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빈혈 치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에서는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생깁니다. 빈혈이 심하면 조혈제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인 수치가 높으면 인 흡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 약은 장에서 음식물의 인과 결합하여 흡수를 막아줍니다. 식사 직전에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보충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활성형 비타민 D 생성이 감소하고 이것이 뼈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혈관 석회화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신장 혈관을 손상시키고 신장병을 악화시킵니다. 음주도 제한해야 합니다. 술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적절한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 크레아티닌이 많이 생성되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가 좋습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비만은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당뇨병과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급격한 체중 감소도 좋지 않습니다. 한 달에 1에서 2kg 정도 천천히 감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구체 여과율, 크레아티닌, 전해질, 빈혈 수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간식은 무엇일까요? 건강도 지키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첫 번째 추천은 삶은 계란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면서도 인과 칼륨이 견과류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루 1개 정도는 안전합니다. 다만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으니 고지혈증이 있는 분은 흰자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오이나 당근 같은 생채소입니다. 아삭아삭한 식감이 견과류와 비슷하면서도 칼륨이 낮습니다. 특히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이 비교적 낮은 과일입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하루 중간 크기 하나 정도는 안전합니다. 껍질째 먹으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부드러운 식감의 두부는 노인분들이 먹기 편합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100g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간장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살짝 뿌려 드세요. 다섯 번째는 곤약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포만감을 주면서도 신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다양한 맛으로 나오는 곤약 젤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칼슘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제품이므로 인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100ml 정도만 드시고 과일이나 시리얼을 추가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구운 김입니다. 바삭한 식감이 좋고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다만 염분이 있으니 무염김을 선택하거나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2-3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덟 번째는 삶은 고구마입니다. 단맛이 있어서 간식으로 좋습니다. 다만 고구마도 칼륨이 있으니 작은 것 반 개 정도만 드세요. 찌는 것보다 물에 삶으면 칼륨이 더 많이 빠집니다. 아홉 번째는 백미 과자입니다. 쌀로 만든 과자는 인과 칼륨이 낮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쌀과자나 뻥튀기를 선택하세요. 다만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것은 피하세요. 열 번째는 젤리입니다. 과일 젤리는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습니다. 씹는 재미도 있어서 간식으로 좋습니다. 다만 인공색소나 첨가물이 많은 것은 피하고 가능하면 집에서 한천으로 만들어 드세요. 이런 대체 간식들을 활용하면 견과류를 줄이면서도 간식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먹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질릴 수도 있고 특정 영양소가 과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견과류에 들어있는 인, 칼륨, 옥살산, 단백질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신장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만으로는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사구체 여과율을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견과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 15g 이하로 제한하고 인과 칼륨이 낮은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하여 개인별 맞춤 식단을 계획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투석을 늦추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에 견과류를 얼마나 먹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신장 검사를 받은 것이 언제인가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을 잘 먹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견과류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물을 조금 더 마시세요. 다음 건강검진 때 사구체 여과율 검사를 추가로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신장 건강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견과류와 신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